마음의 병이나 약간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나만 또 그런 건 아닌지, 나만 또 유별나고 또 약한 건 아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정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또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 갑자기 자해에 대해서는 영상을 어떻게 찍고 싶으셨는지. 네네네. 제가 한 피부과 의사 한 12년, 13년째 되고 있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이런 자해흔으로 오시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. 그런 걸 많이 느껴요. 특히나 중고등학교 학생들, 20대 초반 그런 경우에 옛날보다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. 자해를 하고 나서 병원에 대부분 안 오거든요. 근데 많이 안 오면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숨겨진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에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자해 환자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? 대부분은 중고등학생, 또 10대 초반도 요즘 보게 돼요.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긁혀서 왔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인위적인 상처의 흔적들을 보게 돼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적도 있어요. 두세 번 정도 혼자 오길래 부모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부모님이 그때 처음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, 근데 이제 왔다가 결국 이어서 안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.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초반에 치료한 친구들은 거의 흔적이 안 남고 이미 수년 전에 생겼던 자해흔으로 오는 경우에는 미세하게는 보여서 어떤 치료 결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레이저 치료 방식도 다르고 훨씬 그걸 많이 깨부셔서 새로운 정상 조직으로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횟수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예요.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. 이걸 치료할 수 있을까? 또는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?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에는 연고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, 당장 병원에 오기가 무섭거나 한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되는지 대응을 좀 말씀드리면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열린 상태, 그리고 피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 항생제 연고를 잘 발라주는 게, 예를 들어 후시딘, 박테로신, 에스토로반 이런 항생제 연고를 잘 발라줘서 2차 감염이 안 생기게 하는 거. 그 다음에 딱지가 이제 한 1, 2주 정도 생기거든요. 그 딱지가 초반에 빨리 떨어지거나 하면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. 그래서 딱지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를 잘 발라주거나 밴드를 붙여줘서 딱지가 최대한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, 딱지가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물게 되면은 붉은 상태가 한두 달 정도 지속되거든요. 그때 빨리 그 붉은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면 간편한 레이저로 흉터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다 보면 붉은기가 없어지고 하얗게 되거든요. 이때는 훨씬 좀 더 강력한 치료, 울트라펄스라던가 뭐 큐어젯이라던가 이런 강한 치료들은 하고 딱지도 좀 더 생기기도 하고 붉은기도 더 생기고 좀 더 힘든 치료죠. 그러니까 그런 치료들을 안 하려면 초반에 붉었을 때 하는 게 무조건 좋다, 이런 말씀 여러 번을 반복드리고 있네요, 진짜. 이 자해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가요? 네네.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흉터 치료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. 제일 대표적인 것이 큐어젯. 아주 얕은 우리가 흉터 부분에 특정 위치에 우리 원하는 부분에다가 약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장비인데, 과거에는 안 됐던 모양의 흉터들이 또 개선이 많이 되면서 이 흉터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권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. 그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혹시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아예 그냥 포기했던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.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런 시술들은 또 어떤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? 보통 자해흔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수술을 권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워낙 좁고 얇은 흉터가 많다 보니까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그 흉터를 절제해서 없애고 다시 피부를 꾸며주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. 꾸민 흉터가 더 도드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리고 이 흉터가 이런 팔 안쪽인데 여기는 또 성형외과적 어떤 수술 흉터를 하고 나서도 흉터가 더 또 잘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자해흔은 가능하면 형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 부위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레이저 치료를 할 때도 큐어젯 같은 어떤 약물을 넣어줄 수 있는 무바늘, 어떤 인젝터,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펄스라는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자해흔에 대한 흉터 치료 경험이 좀 있다는 거, 그런 관련해서 또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런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건 뭐 몇 회 정도 시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? 보통은 이제 한두 달 간격으로 치료했을 때 한 5에서 한 10회 정도 이상을 권해드리고요.
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한 60, 70% 정도 이상의 개선을 목표로 치료해드리고 있어요. 횟수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조금 더 주변 피부랑 덜 도드라지게 위화감이 떨어질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치료하시는 걸 권해드리고,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피부과에 시술을 하시면서 그런 자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. 치료하면서 제가 너무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될까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. 저는 오히려 이런 거 금방 치료하면 좋아져,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, 이런 태도로 사실은 만나면 더 즐겁고 반가운 느낌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진지충 같은 이야기는 사실 좀 안 했었는데, 마음의 병이나 약간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또 다시 몸이 회복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또 거기 얽매이지 말고, 또 후를 펼쳐내고, 또 흉터 치료는 닥터모네가 또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, 그리고 병원에 오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나만 또 그런 건 아닌지, 나만 또 유별나고 또 약한 거 아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정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또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왔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 혹시라도 뭐 주변에 가족이라던가 뭐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자해흔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 알고 계신다면,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였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앞으로도 저는 계속 매진해서 치료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,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